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51페이지입니다. 무효의 종류 중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에 관한 파트부터 진행을 합니다. 먼저 무효는 확정적 무효를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입니다. 그런데 유동적 무효라면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무효이지만 사후에 허가권자의 허가 내지 추인권자의 추인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 있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는 불확정 상태의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건대리가 여기에 해당하고, 본격적으로 이 파트가 단일 문제로 뜬다면 허가구역 내 허가 받기 전에 거래 계약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판례 부분을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가불간에 토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토지가 허가 구역 내 위치를 하고 있다. 근데 허가 구역 내 위치하는 토지 거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현재 허가를 받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불간의 거래 계약은 무효인 상태입니다. 근데 이자들이 사후 허가 조건으로 거래 계약을 먼저 체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자기들의 약속대로 사후에 허가를 받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화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기시면은 박스 부분요. 동그란 2번 제목 밑줄 긋게요. 허가 전의 거래 계약의 효력. 허가 전. 그래서 동그란 1번 계약 이행 청구 불가. 제목 밑줄 긋게요. 그래서 허가 전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불간의 거래 계약은 무효. 따라서 그 계약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하지 않죠, 그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반대로 매수인도 매도인에 대해서 이전 등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어떠한 내용의 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우리 시험에 출제된 바 없지만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의 둘째 줄, 허가를 조건으로 한 밑줄 긋게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존 채권으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아직 출제된 바 없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바는 없지만 앞으로 출제될 수는 있기 때문에 설명은 해 드릴게요. 자, 볼게요. 아직까지 허가 전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매수인에게는 발생했다 안 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매수인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바도 없죠, 그죠?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생기지도 않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갑의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긴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불가. 밑줄 긋게요. 그래서 가불간에는 계약 체결 시에 수차에 걸쳐서 매수인이 약정한 날에 중도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키로 약정했다, 그죠? 근데 매수인이 약정한 날에 중도금을 지급치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좀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채무가 아직까지 발생도 한 바 없다, 그죠? 따라서 중도금 등을 지급치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제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죠? 예. 자, 그 다음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 불가. 제목 밑줄 긋게요. 그래서 이와 같이 허가 구역 내 거래 계약이지만 당연히
예를 들면 매매 대금이 1억이라면 계약 당시에 계약금 10%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매수인이 일단은 계약이 무효란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등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느냐? 결론 없답니다. 왜 없느냐? 자기들은 이와 같은 사태를 알고서도 뭐요? 우리 사후에 노력해서 허가를 받자 그죠? 이렇게 약속한 상태죠. 그래서 자기들이 약속대로 공동으로 간헐간체 허가를 받아서 거래가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협력할 의무 있는 자가 일단은 무효란 이유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언제면요?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단골 질문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되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체크할게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마지막 줄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거기다 밑줄 그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뒷부분은 밑줄 끌 필요 없죠. 그래서 확정 무효가 됐을 때는 당연히 그때는 이제는 되돌릴 수 없죠. 그죠? 그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약정 해제는 가능 체크할게요. 따라서 이와 같은 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일지라도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뭐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서 해제할 수 있다. 그죠? 예. 계약금의 해제는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요. 당사자 간의 협력 의무 제목 밑줄 것이고 자,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사후 허가를 받으려면은 공동으로 간헐간청에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방이 그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죠? 그때는 타방은 그 자를 상대로 협력 의무 이행에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둘째 줄 마지막부터 보세요. 허가 전일지라도 일방은 타방을 상대로 뭐요? 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이 있죠. 거래 허가 신청 절차 청구권 밑줄 그을게요. 즉 이전 등기 청구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없죠, 그죠? 그렇지만 약속한 대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그죠? 상대방이 요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리는 있다, 그죠? 서로 약속한 대로. 따라서 이와 같은 협력 청구권을 보존할 목적으로 매도인의 뭐요? 목적물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자, 일단 이 부분이 아직까지 출제된 법 없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이 부분을 출제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뭐요? 출제자가 이 부분을 틀려라는 어떤 의미로 할 때는 여기까지 출제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대비해서 기억하시면 되죠.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는 아직까지 생긴 법 없죠. 따라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허가 절차도 뭐요? 서로서로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는 있죠. 그 타방은 상대방을 상대로 협력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협력 절차 청구권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죠, 그죠? 따라서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체크할게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가불간에 일정한 날짜에 뭐요? 약속한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고요. 매도인이 여하튼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우리가 동시에 이행하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자, 가능하냐? 2번 볼게요. 매도인의 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있지 아니하므로 양자는 동시행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매도인은 약속대로 뭐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죠.
지금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대금 지급, 중도금 지급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예. 중도금 지급 의무는 발생한 바도 없기 때문에 따라서 미주곡이요.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의 제원서가 되면요, 그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그죠? 예. 양자는 동생관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약속한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뭐요? 그 협력 절차 의무 이행에 거절을 할 수가 없다, 그죠? 예. 즉 매수인은 아직까지 허가가 전에는 중도금 지급 채무 자체가 성립한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래서 갑이 계속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안 합니다. 그럼 매수에게는 그에 따른 손해가 생길 수밖에 없죠. 따라서 당연히 그로 인한 손해는 배상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체크할게요. 예, 4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이유로 매수인은 매도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느냐? 해지할 수 없습니다. 왜요? 계약 자체가 아직까지 무효이기 때문에 해지할 계약 자체가 없어요. 해지할 자체가 없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밑줄 걸 필요 없다, 그죠? 이와 같은 허가 구역 내 거래일지라도 우리가 민법 총칙을 배웠던 그 계약 자체 비진위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무효 취소 사유가 있다, 그죠? 그럼 이와 같은 사유를 주장해서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협력 절차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협력 절차 의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자, 다시 한번요. 협력 의무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뭐요? 약속대로 사후에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 의무가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허가 상대방은 타방을 상대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해줄 것은 뭐야? 청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협력 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이와 같은 권리를 보존할 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 그죠?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협력 절차 의무행과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는 동시행관계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죠? 아직 허가제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 채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로 협력 절차 의무행위 뭐요? 동시행 항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4번요. 이와 같이 협력 절차 의무 불이행으로서 거래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허가제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해지할 계약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4번으로 갑니다. 우리가 물권법에서 중간 생략 등기는 판례가 유효성을 인정했다, 그죠? 그렇지만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이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은 을납포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일부터 최종 매수인으로부터 바로 등기를 넣을 중간 생략 등기라 하는데 허가 구역에서는 거래 계약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근데 거래 계약은 갑을 간의 거래가 있었고 그 다음에요 을병 간의 거래가 있었죠. 그런데 허가 신청서에는 갑병 간의 토지 거래 허가를 봐서 등기를 했다, 그죠? 근데 결론 갑병 간에는 토지 거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럼 결론 허가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구역 내 허가 없는 거래는 무조건 무효죠. 그래서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그 무효이다. 거기까지만요. 그 다음 옆 페이지 확정 무효로 갑니다. 그래서 1번 간할간청의 불허가 처분이 확정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주제 밑줄 볼게요. 일방 또는 쌍방이 허가 신청 협력 의무의 이행 거절을 명백히 한 경우 거기까지요. 처음에는 우리 노력해서 허가를 받자, 그죠? 이렇게 약속했는데 일방 또는 쌍방이 없던 것은 뭐야? 명백히 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내지 잠탈할 목적으로 거래계약을 맺었다. 이건 뭐예요? 처음부터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단골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질문화된 적은 없어요. 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이 정지 조건부로 계약이 체결됐다. 근데 허가 전에 조건의 성취가 뭐예요? 불가능하게 확정이 됐다, 그죠? 그럼 허가가 그 계약이 유효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그때는
확정무효가 됩니다. 1번까지만 반복하세요. 그 다음에 확정유효. 그래서 예상대로 허가를 받다 그죠? 그럼 당연히 계약은 소급해서 유효해야 됩니다. 또는 허가 전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거나 그 지정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지정이 없다 그죠? 그때는 당연히 투기구역으로부터 해방됐기 때문에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부분을 반복하시고, 다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출제된 법 없다 그죠? 예, 출제된 법 없어요. 따라서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 이전 등기 청구는 발생한 법 없죠. 따라서 생기지도 않는 이와 같은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할 목적으로 매도인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지만 허가제라도 타방에 대해서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다 그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상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는 거다 그죠? 예,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박스의 기출 문제. 법률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일부 무효는 원칙으로 전부 무효이다. 자, 그 다음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법률가 성립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죠? 전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무효라 한다. 그 다음에 3번 우리 시험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답이 또 여러 번 됐어요.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즉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다 그죠? 이와 같이 매매 계약 등 채권 채무를 발생을 목적한 채권 계약은 대표적인 의무 부담 행위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겁니까? 계약은요, 약속이죠 그죠? 약속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약속은. 따라서 이와 같은 의무 부담 행위는 무관한 자 행위도 유효하다 그죠?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 타인 소유의 임대차 계약 다 가능하다 그죠? 계약은 다 유효입니다. 다만 약속을 못 지키면 그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 등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반사의 질서 행위 불공정 법률행위는 끝끝내 뭐죠?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단골 지문입니다. 저 갑을 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매매가 무효입니다. 그럼 그에 따른 어떠한 법률 효과도 발생할 수가 없죠. 채권 채무가 생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위법 행위가 있더라도 실제로 침해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를 위한 채무 불이행 등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단골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의 문제요. 유동적 무효. 갑은 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엑소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죠. 그때 매도인 갑은 허가 전일지라도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너무 쉽게 떴다 그죠? 허가 전에는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행의 청구도 할 수 없다 그죠? 정답 1번. 2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계약은 확정적 유효가 된다 그죠? 확정 유효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쌍방이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그죠? 이제는 확정 무효가 된다. 그 다음 4번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이 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치 아니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죠?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도 단골이에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죠? 확정 무효가 됐을 때만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무효행위의 전환으로 옵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체는 우리 시험에서 크게 주요한 논점은 아닙니다. 시험에서 출제된다면은 138조 조문 그 자체가 그냥 지문해야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즘 각종 시험에 우리 시험도 중요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가서 어디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168페이지로 보세요. 자, 168페이지 판례 박스 찾습니까? 예, 위에 기출문제 위에 2번에 동그라미 2번요. 예, 이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판례가 불공정이 파트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모욕이 전환 파트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같이 읽어보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가다로 말미암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인 경우에도 미적을게요.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가능하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역하였으라고 인정될 때는 다른 법률에서 효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제도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만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자, 상관 5번에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는 법률상의 판례상에 있죠. 여기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자, 여기 볼게요. 자, 둘도 없는 엄청나게 사이가 좋은 부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놈이 그렇게 원함에도 생기지 않더라, 그죠? 근데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밖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서 뛰쳐나가니까 뭐예요? 요놈이 버려져 있더라, 그죠? 그래서 각각 어리 A를 자기들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생각하에 A를 뭐예요? 친생자로 출생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의 친생자가 아니죠. 따라서 친생자 출생 신고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각가에는 뭐예요? 아주 각각은 A를 자기들의 자식으로 삼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죠. 그러면 타인의 자식을 자기들의 자식으로 하는 방법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입양밖에 없죠. 따라서 자기들이 여하튼 친생자 출생 신고가 무효임을 알았다면 당연히 입양을 했겠죠, 그죠? 따라서 이를 알았다면 이와 같은 입양 신고를 하였을 거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뭐예요? 무효인 친생자 신고를 어떤 신고로서? 입양 신고로서 효력을 바꿔서 인정을 해주겠다, 그죠? 이와 같은 제도를 무효행위의 전환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인정한 애, 판례가 인정한 애들이 쭉 우리가 지난해 제가 설명드렸다,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굳이 하신다면 쌍가로 4번을 체크할게요. 한 개, 무효행위 전환의 한 개입니다. 무효행위. 자, 법률행위의 종류에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습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는 반드시 일정한 방식을 구비해야 되는 법률행위는 뭐예요? 요식행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법률에 성립케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불요식행위라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쉬워요? 불요식행위가 쉽다, 그죠? 근데 쉬운 불요식도 무효인데 자기보다 더 어려운 요식으로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따라서 불요식행위가 뭐예요?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더 어려운 요식행위에서 전환은 불가능하다. 그것만 하나 이론적으로 기억하시고, 자, 금방 봤던 104조 판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 부분은 옆 페이지 무효행위 초인을 설명하면서 아울러 같이 설명할게요. 무효행위 초인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효 파트에서는 무효행위 초인, 특히 139조는 아주 단골적인 지문 중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걸 떠올려볼게요. 그 법률행위가 무효이다, 유효이다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그러죠? 법률행위 당시죠, 그죠? 예. 법률의 당시에 유효권이 구비되지 못하면 법률에 있었지만 무효가 된다고 그죠? 자, 볼게요. 가불간에
토지 매매가 15년 1월 10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뭐요? 갑이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뭐죠? 무효죠, 그죠? 계약 체결 당시에 의사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또 계약 체결 당시에 자기들이 뭐요? 허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뭐이다? 무효죠, 그죠? 따라서 을앞으로 등기가 되었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요? 자기들이 진짜 매매를 하고 싶다, 그죠? 즉 갑이 이전 맨정신이 됐습니다. 그럼 을과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매매하고 싶다, 그죠? 또 계약 체결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등기부를 보니까 이해관계인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바가 없어요. 그러면 원칙대로 어떻게 돼요? 갑을 간에 15년도 계약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먼저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뭐요? 말소를 하고 다시 그 등기를 뭐요? 갑 앞으로 했다가 이때 갑을 간에 진짜 유효한 매매가 체결됐기 때문에 뭐요? 이때부터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는 게 맞죠, 그죠? 논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너무 각종 세금도 있고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무효인 법률을 알고서 이때 추인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압니다. 무효는 끝까지 무효죠. 무효가 유효를 바뀔 수 없어요. 이때는 만취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허위 표시가 됐기 때문에 15년도 계약은 끝끝내 무효입니다. 근데 이때 진짜 매매했죠, 그죠? 그럼 추인이 서면은 언제부터요? 소급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즉 진짜 새로운 매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효력 발생 시기가 가장 단골입니다. 자, 볼게요. 139조.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죠? 무효는 끝까지 무효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무조건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는 겁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 따라서 기존의 매매는 뭐요? 끝끝내 무효입니다. 근데 이때부터 뭐요? 진짜 새로운 매매가 있는 걸로 간주하는 제도를.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부터 효력이 생깁니까? 당연히 그때부터죠. 그때부터 매매가 새롭게 체결됐기 때문에. 자, 요건 갑니다. 당사자 알고 추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효하려면 무효 사유가 종료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는 맨정신이 됐다, 그죠? 이제는 진짜 매매를 하고 싶죠. 허위 표시가 아니라. 여치 무효 사유가 종료한 이후에.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한 개 밑줄을게요. 원식 불능 다음부터요. 예, 원식 불능이라든지 밑줄을게요. 강행법규 위반행위, 반사회 질서행위, 불공정행위, 폭력이도 반사회 질서 중에 하나이죠. 이런 것들은 끝끝내 무효입니다. 절대로 추인할 수가 없다. 즉 사회 질서, 그 다음에 뭐요? 폭력이도 사회 질서에 반하죠. 강행법규를 누구나 지켜야 된다, 그죠? 이와 같은 것을 입에서 무효인 것을 당사자 개인의 의사로서 뭐야? 의사 합치로서 추후에 유효로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죠? 즉 사회 질서 행위는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 행위는 누구에게나 무효해야 돼요. 그 다음에 폭력도 반사회 질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끝끝내 무효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요? 강행법규는 누구나 지켜야 되죠. 따라서 강행법 위반 행위는 누구에게나 끝끝내 무효여야만 한다, 그죠? 그런데 사후에 개개인의 의사로 뭐요? 그의 위반을 하는 행위를 유효케 하자.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가능한 것은 대내적인 사유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취 상태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의사문의장이 자기들끼리 뭐요? 거짓된 허위 표시했다, 그죠? 대내적인 어떤 문제로서 무효가 되는 그런 것들만 무효기 추인이 가능하지.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추인 시에서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불공정 행위는 절대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하살표, 전환은 할 수 있다. 즉 반대 표시하시고 전환을 할 수 있다. 앞에서 우리가 104조 파트에서 그 판례를 봤던 거다, 그죠? 예. 왜 추인은 할 수 없고 전환을 할 수 있느냐 설명드릴게요.
갑을 가는 토지 매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토지가 뭐요? 시가 한 1억 상당입니다. 근데 매매 대금이 보니까 10억입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났죠. 근데 왜 을이 갑 토지를 이렇게 엄청난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었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을이 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갑의 토지가 뭐예요? 그 사업지에 알박혀 있습니다. 알박기를 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업 허가를 뭐예요? 빨리 신청 받아야 되는데 그 토지를 다 매수치 않으면은 사업 허가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미 투입된 자금이 수천억입니다. 수천억이에요. 근데 요 알박기 한 몇 평 때문에 사업이 불가능하다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주 지금 급박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뭐예요? 마구마구 해서 뭐예요? 대금을 10억이나 받아 챙겼다. 공박 상태에서 뭐예요? 불공정한 계약이 있었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다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요? 자, 그래서 재판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을이 뭐예요? 재판상 판사의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천억을 투입했는데 그죠? 요 10억 때문에 사업을 못하면서 엄청나게 손해이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내가 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나는 추인하겠다는 겁니다.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판사가 어떡합니까?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이 어떤 불공정행위의 무효는 뭐예요? 당신들 두 명만의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이 어떤 불공정행위는 뭐예요? 사회질서 위반 행위 하나죠. 그죠? 만약에 여하튼 추후에 당사자 인정한다 해서 그 효과를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대한민국에는 알박기가 뭐예요? 성행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건절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개개인의 추인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사후에 절대로 추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성이 남아있는 하면요, 그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게 있을 수 없다. 즉 강행법규 위반행위, 사회질서 위반행위, 폭행이 되고 뭐요?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질서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개개인의 어떤 의사로 유효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은 뭐요? 이 상태로는 절대로 유효하게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을도 뭐요? 사업을 해야 되고 갑도 그 토지 몇 평 되지 않는 거 쓸모가 없는 땅이에요. 자기가 어떤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가 조정을 합니다. 너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뭐요? 이자는 20억 정도 사겠다 그랬죠. 자, 근데 갑에게 묻습니다. 절대로 이 가격에는 매매는 용납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국가적 질서 차원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시가가 뭐 1억인데 내가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로 하게 되면 뭐요? 그때는 약간은 시세보다 비싸지만 불공정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갑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땅을 뭐요? 어렵게 팔지 않고는 의미가 없으니까 정 안 되면 뭐요? 그렇게라도 팔아야지. 어른 당연히 뭐요? 20억 정도 살 의사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 자체로는 절대 추인은 안 됩니다. 근데 그 계약 내용을 뭐예요? 이렇게 공정하게 계약 내용을 뭐예요? 고쳐서 공정한 계약으로 뭐예요?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밑에다가 반대 표시하시고 그 자체로 뭐예요? 불공정은 절대 추인할 수 없죠. 그렇지만 공정한 가액의 매매로 그죠? 매매로 전환은 가능하다 그죠? 예, 전환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각종 시험에 계속 단골입니다. 단골. 따라서 불공정 행위로서 무효인 행위는 뭐예요? 그 자체를 그대로 추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뭐예요? 공정한 가액으로 뭐예요? 매매 가격을 바꿔서 뭐예요? 공정한 가액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로 갑니다. 첫 번째. 그래서 당사자의 무효행위 추인이 있으면 몇 줄 볼게요. 제일 중요합니다.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죠? 그때부터 뭐요?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간주됩니다. 그때부터 동그라미 하시고 새로운 행위가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는 보지 마시고 그래서 1번 판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한등기로 전용키로 당사자의 합의가 있었죠.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일까 뭐예요? 언제부터요? 그때부터 적으시면 돼요. 그때부터 유효하고 소급해서 유효로 될 수가 없답니다. 없다.
자, 2번 판례는 설명드릴게요. 우리 시험에서 이걸 답으로는 안 할 겁니다. 즉, 무효행위 추이 있으면 언제부터 효과가 발생해요? 그때부터 해도 그죠? 비소급적 추인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친족법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요? 그 특례상 소급표를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갑을 간에 입양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90년도에 입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갑을이 알지 못했지만 그 입양 신고가 무효였습니다. 즉 자기들끼리 뭐요? 입양을 했기 때문에 양부모와 양자 관계로 계속 살고 있었죠. 지금 결론 입양 신고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으로 뭐요? 입양은 무효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비로소 알았습니다. 지금에서. 그래서 20년도에 뭐요? 1월 10일자에 추인을 합니다. 즉 무효행위를 뭐요? 사후에 추인하면 139조에 의하면 언제부터요? 그때부터죠. 139조면 그때부터 진짜 새로운 친양자 관계가 그때부터 있는 것으로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현실과 맞지 않다? 맞지 않죠, 그죠? 이미 이때부터 뭐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갑을 부모 자식 관계로 인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반영해서 친족법적, 가족법적 관계에서는 뭐요?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판례가. 근데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답으로는. 가족법 우리 시험 범위 바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깁니다. 박스 부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제목 밑줄 것이고. 자, 여기 볼게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갑이 본인을 뭐요? 대리할 대리권도 없이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때 본인이 여하튼 무권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여하튼 법률행위 계약을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추인하면은 언제부터요? 소급하여 계약에 유효한 효과가 발생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림은 똑같아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뭐요? 나쁜 자식 놈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그 부동산을 뭐요? 자기 것으로 등기를 빼돌려서 어떻게 자기 것으로 팔았습니다. 왼쪽 그림하고 다른 점이 뭐요? 대리인으로서 행위한 게 아니죠, 그죠? 즉 이자는 근한도 없이 뭐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자기 것이랑 팔았다, 그죠? 이런 자들의 행위를 무근한자의 처분행위다, 그죠? 무근한자의 처분행위. 자, 그러면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따라서 이자는 등기를 받지만 등기에는 공실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그죠? 누가 소유자입니까? 본인이 소유자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얘를 찾아옵니다. 당신 아들내미가 뭐요? 여하튼 서류 등을 위조해서 나에게 사기쳐서 자기 것으로 팔았다. 못 참겠다는 거예요. 요놈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요놈을 빵에 보내야 되겠다, 그죠? 자, 아버지가 자식이 나쁜 놈이지만 배은망덕한 놈이지만 자식을 빵살이를 시킬 수 없죠.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을에게 용서해달라고 그죠. 내가 자식과 당신 간의 매매계약을 뭐요? 그대로 추인을 할 테니까 자식을 살려달라고 그죠. 즉 권리자가 근한도 없이 자신의 어떤 재산권을 처분한 행위를 사후에 추인을 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아버지의 의사는 추인한 때로부터 그 계약을 유효코자 하는 의사냐? 자식과 뭐요? 상대방사의 계약을 뭐요? 처음부터 내가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거냐? 어느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죠? 그래서 무권대리 본의 추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에는 원칙으로 뭐요? 본에게는 효력이 없다. 다만 사후에 본인이 그 처분을 뭐요? 추인할 수 있다, 그죠?
추인하게 되면 무권 대리에서의 본의 추인과 같이 거기다 체크할게요. 그 본이 원하면 당연히 추인할 수 있죠. 그럼 본에게 그대로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률의 일부가 무효되는 뭐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기 발행에는 절대로 추인할 수 없죠. 추인이 있다도 절대로 유효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 3번 139조 무효파트에서 가장 단골 지문입니다. 언제부터 혈액이 발생하냐. 혈액 발생 시기는 중요하다고 그랬죠. 혈액 발생 시기는 무조건 문제입니다. 지문.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알고서 추인한 때는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어디 체크해야 돼요? 소고파에 체크해야 돼요. 소고파입니까? 그때부터요? 그때부터다 그죠? 예, 그때부터 혈액이 생긴다 그죠? 비소고표입니다. 비소고표. 그 다음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 사이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즉 누구에게나 무효다 그죠? 예,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다음 5번은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조문 그대로.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볼게요. 매일 문제. 매일 문제 3번 문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2번까지 풀었죠. 3번 질문으로 갑니다. 무효인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지문은 신경 쓰지 마시고 1번 지문 전체를 이렇게 해버리세요. 1번 지문. 매일 문제 3번에 1번 지문은 무시를 하세요. 1번 지문. 읽지도 마시고 1번 지문. 자, 2번 갑니다. 무효 행위의 추인이 유효하려면 뭐요? 그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혈액이 있다 그죠? 그 다음 3번 불공정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절대로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절대로 추인 안 됩니다. 다만 뭐요? 공정한 가액에 매매로는 전환은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무효에게 전환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추인은 할 수 없다. 정답은 3번이고 4번 139조 당사자가 무효 말고 추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그죠? 그 다음 5번 입양 등 신분행위는 신분법 관계 특질상 뭐요? 추인이 있으면 소고표가 인정된다 그죠? 판례. 근데 답으로는 안 할 거예요. 답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2번부터 뭐요? 4번까지는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5번 지문은 딱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1번 지문은 아예 보지 마시고 1번 지문은 우리 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 지문은 뭔가 잘못됐어요. 다만 엄격히 해석하면은 어떤 음수표법이라든지 법의 규정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보지 마시고 그래서 2번부터 3번, 4번까지는 단골이기 때문에 반드시 5번 지문은 딱 한 번 이렇게만 지문화됐어요. 그것을 지문화되다도 절대로 뭐요? 답으로는 하지 아니해야 되겠죠. 가족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법례 취소 이하로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